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스피 1년 10개월 만에 2,300포인트 돌파입니다. 자, 코스피 너 진짜 어디까지 갈 거니? 이제 코스피가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하락했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한 코스피는 1년 10개월 만에 2,300선, 2,310선까지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의 주변 상황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의 풍부한 유동성, 또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늘었다는 점,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띈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이에 더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추가 랠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외국인은 내내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4,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종목으로 보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또 IT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린 뉴딜에 힘입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그리고 광기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 그리고 바이오 요정 검색 천재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은 사실 금요일의 남자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에 함께 하게 됐네요. 네. 네, 또 오늘도 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 바이오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한가요?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최근에 시장을 이끄는 두 섹터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전문가 모신 만큼 오늘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 시장 얘기부터 하고 잠시 후에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막 계속 2200선, 2270선을 막 맴돌면서 연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막 애를 태우더니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제대로 받았는데요. 이제는 뭐 코로나 충격을 잊을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근데 이제 오늘을 보면 또 이번 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한 3, 4개월 정도 되었죠. 개인들의 줄기찬 매수,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2,300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뭐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태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좀 풍부한 유동성 결국 이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직접 투자에 지금 나서게 됐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3개월 전에도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개인이 그 주식을 사면은 주가는 못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공공연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식들이 이제 2,300포인트를 개인들이 끌고 왔으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런 공식을 이제 깨진다라고 지금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지금 유동성이 지금 정권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죠. 네. 고객 예탁금, 신용융자 창고, 주식형 자 차트가 조금 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보시죠. 까만색은 지수이니까 그냥 제외를 하고요. 네. 자, 빨간색 선을 일단 보게 되면은 제일 우측에 요게 지금 지금 오늘 것까지 지금 반영이 된 건데 고객 예탁금이 다시 또 갑자기 50조를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올라갔어요. 네. 50조를 넘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금 안 빠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그 동학개미의 힘이 사실상 그 고객 예탁금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수가 없죠. 여기에 또 힘을 보태는 게 그 다음에 지금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나와 있는 이때 저점, 이때가 지금 6조 원대 수준이거든요. 이때 고전에 9조 원대에서 코로나 터지고면서 반대 매매 나가고 6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그 신용 잔고가 14조 원까지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250% 정도 한 4개월 만에 올라선 거죠. 이 신용융자 잔고가 많으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는 매도가 나와야 되고 또 주가가 이제 급락할 때는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상승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오버슈팅에 이게 힘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고점에서 오버슈팅 나오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강세장에서는 이게 힘을 좀 보태주는. 보태주고 네. 휘발유를 붓는 이런 타는 불에 장작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그런 형태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질 때 무서운 거지 올라갈 때는 강력한 괜찮아요. 힘으로 작용하는 거다. 네.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주식형 해놓은 게 지금 주식형 펀드인데 최근 들어서 뭐 라임 사태다, 옵티머스 사태다, 이거 펀드 쪽에서 사고가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나요.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그 주식형 펀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명해져 가지고 직접 투자가 다 나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요 지금 그 최근 10년 내에 거의 주식 보유 비율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빨간 걸로 나와 있는 게 기관 보유 비율인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올 초부터 해서 그 기관이 매도를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직전 저점까지 다 깬 모습이에요. 주가를 이만큼 지금 많이 팔았어요. 아까 보셨던 그 주식형 펀드가 안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매도를 하게 되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고 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흐름하고 주가 상승 흐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이번에 이번 2,300포인트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추세가 당분간은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2,300포인트였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찾아주면 시장에 대한 주축 역할을 할 텐데 최근에 와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100%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개인들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감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의 자금을 믿고 어느 정도의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쓸 돈이면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20만 원만 써도 잘 올라오는 시장인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 시장에서 네. 외국인 기관이 야, 너 50, 나 50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워낙 풍부하니까 우리 20만 원만 써도 따라올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지수 차트는 분명히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주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 설명드리겠는데 우선은 전체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에는 외국인이 곧잘 순매수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좀 박스권 형태로 갔었거든요.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간격을 개인들이 탔고 그리고 한 달여 간격을 외국인이 샀는데 외국인들의 보탬이 있었지만은 사실 주가의 위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좀 횡보 구간이었는데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기업을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전체 매매 동향 보고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는데
시가총액 상위 조목만 보겠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만 보셔도 돼요. 자, 우선은 수급만 외국인 기관에 지금 삼성전자 보시게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만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이 시장에서 지금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거나 외국인이 주력을 사주거나 기관이 주력을 사주거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동반 매도하는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개인의 자금이 많이 잡혀져 있지만은 시장에 진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지켜주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이 항상 잘 찾아오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역할이 좀 있었죠. 자, LG화 강했죠. LG화 보시면 외국인들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자, 오늘 SDI 강했죠. 보시게 되면 중요한 요소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최근에 강했죠. 현대차 기관이 삽니다. 자, 기아차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요. 이런 섹터에 대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섹터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수급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밸런스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일별로 했을 때 들어오는 수급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와도 좋은 환경이거든요.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잘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시장에 위기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게 되죠. 그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았죠. 102지수, 103지수, 105지수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93지수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환율 환경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언제든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재촉하지 않아도 외국인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종목들을 함께 받쳐주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체크를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잘 간 종목들이 뭐 2차전지, 바이오, 또 IT 대표주들도 잘 가는데요.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진짜 최근에 또 계속해서 상한가 가고 있거든요. 이 상승 모멘텀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심리적인 그 바이오주 상승에 대한 그 심리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널리 퍼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주 상승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 코스닥 내에서도 코스닥 속의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이오주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이제 바이오주가 다른 종목 업종에 비해서 좀 크죠.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공감대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코로나 사태 이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 키트 이번에 뭐 빅 히트를 날렸잖아요. 예, 시즌 같은 종목. 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이렇게 살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그 시장의 이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겠죠. 이게 지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늘 주장하는 K바이오가 재평가를 받을 코로나 사태 아니어도 이제 한국의 기술적으로 볼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K바이오 재평가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여기서 조금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받는 상태에서는 상태에 이제 와서 8월 28일이죠. 또 첨생법 본격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커요. 첨생법이 간단하게 뭐예요? 첨단 재생의료법인데 네. 첨생법이라는 것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이번에 본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확 풀어놓는 완화시키는 굉장히 바이오 기업들로서는 쌍수를 호재네요. 들어서 네. 환영할 만한 그런 호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되는 종목들은 생명이다, 윤리다, 종교계에서 반대하고 여기서 반대하고 하던 것들이 이번에 법적으로는 다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임상이라든지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네. 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올 하반기 내도록 예, 주도주로서 좀
코스닥을 이끌고 나갈 그런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첨생법 관련 종목은 어떤 거 있어요? 첨생법 관련되는 종목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지금 그 세포치료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도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차바이오라든지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8월달 갈수록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모멘텀 받을 거고요. 또 이 첨생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자, 이강무 전문가님 또 오늘 시장에서 이 바이오주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호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크게도 올라가지만 크게도 떨어지는 게 바이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재료로서 많이 쓰고 있죠. 이 부분들은 좀 분명히 투자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오늘 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미아품이 이제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죠. 과거에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을 먹었던 이 안산의 그 기술 수출이 다른 쪽에 잘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장의 악재였던 요소가 호재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되었고요. 네. 이 때문에 주가의 반응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형성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제약 50위권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없어요. 그래요? 의외네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강국은 이제 그 제약사 강국은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두 곳 정도가 글로벌 50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고 인도 이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그나마 이제 큰 시가총액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차이로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측정되고 있지만은 네. 사실 근데 신약 개발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의 협업이 가능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제약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 스테디셀러 제약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만 기술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대시할 수 있는 그래서 CMO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성과를 혹은 이제 주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가 또 이제 이 백신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에서 코로나 치료제 3상 임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노바백스, 일라일리, 그리고 길레오 사이언스,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존스앤존스 네. 이런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와 협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유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을 계속 따라가신다면은 바이오 주목안에서 재료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셔야지 투기적인 현상들, 거래가 커져서 급등하고 있어서 따라가는 맹목적인 투자는 지금은 안 된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네. 물론 이제 이 역시도 변동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재료로 쓰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 3상으로 넘어가기 힘들죠. 다만 이제 임상 1상, 2상에 대한 부분들이 갈 수 있을 때 제도적으로 했을 때 네.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부 정책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주목되고 있고 기대되는 점들도 있는데 이 언팩 행사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밤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잠시 후 11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갤럭시 Z2부터 해서 노트 20 5개 정도 신제품이 지금 공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의외로 주가들이 반응이 좀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네, 오늘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도 일부 조금 종목을 들고 있다가 오늘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코스닥이 또 많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뭔가 또 시비를 걸까봐 뭔가 또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은 또 일단 이게
그 재료 노출이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통상적으로는 좀 많이 선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뭐 KH바텍이라든지 뭐 MC넥스라든지 주요 종목들이 그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기 맞아요. 때문에 사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움직여야만 사후에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답답한 흐름에서 일단 정리가 지금 됐는데 뭐 내일 오늘 은폐 행사를 하고 나면은 이 그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한번 봐야 되겠죠. 조금 그게 또 조심스럽습니다.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 은폐 사실 이제 행사. 궁금한 점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아직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했으니 삼성전자의 과연 움직임은 갤럭시 언팩에 맞춰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 당장 오늘인데 오늘 움직이진 않아요.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는 섹터가 이번에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가격 인하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애플도 가격을 다운시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갤럭시 노트도 이번에 좀 가격 다운을 했어요. 전 시리즈보다 기능은 높일 텐데 가격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은 이제 보급화를 조금 더 이루겠다. 왜냐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분명히 있었고 시장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챙기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5G가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G 폰을 파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기능을 가지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시리즈인데 그 정도의 눈높이를 계속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을 낮추면서 유지해야 되는 기술 기업들,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카메라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최근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뭐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임이 크게 한 차례 많이 크게 갔어요.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남은 거가 일시적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뭐 캠시스 같은 것도 이미 지난달에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이미 30% 이상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카메라 모듈 쪽에서 기존적으로 납품했었던 MCDS도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았다. 덕산 에록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손- 앞으로가 네. 문제잖아요. 언팩 행사 한 다음에 이제 이쪽의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네. 보통은 이벤트 소멸로 해서 좀 시장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삼성이 지금 8월 달에 내놓는다는 거는 3분기에 내놓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건 3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비슷하게 애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플이 지연을 했어요. 여기에 샤오미, 화웨이도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4분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3분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동무대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만약에 초기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차기 신제품이 바로 줄지어 있다라면은 시장의 소비자들에 대한 시선이 분산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분산을 그들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지연됐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먼저 분산될 것을 조금은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판매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계속해서 호평을 받았던 종목들이고 흥행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기업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초기 판매량의 부분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확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소멸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언팩 행사 보고 사전 예약에 대한 부분들 보고 이와 같이 좀 시장에 대한 눈높이 얼마만큼 또 만족을 시켜주는지 이런 뉴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좀 오늘 매도하신 거 약간 후회가 되시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후회는 되지 괜찮아요? 않고 지금 선택의 폭이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워낙 넓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또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시장 잘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투자할까요, 우리? 지금 이제 아까부터 제가 강세장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또 주식이라는 건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도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불과 한 3, 4개월 전에 100포인트씩 하루에 100포인트씩 빠지던 이런 장에 약세 마인드에 젖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금만 올라도 못 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세 마인드를 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장이 나중에 꺾이게 되면 또 강세 마인드 잊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주도 업종 내에서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는 종목들만 굉장히 계속 빨라요. 갑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 또 가고 하루 이틀 맞아요. 쉬었다 또 가고 계속 이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의 지금 종목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한 지금 주도주가 전기차하고 바이오 쪽이에요. 네. 예, 물론 저 IT도 그동안 잘 가고 또 좋고 여러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요. 예,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또 이제 바닥에 있는 저가 종목들 네.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산다고 저가 소외주 쪽에 관심을 또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틀린 전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 올라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우량주는 괜찮은데 저가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랠리에 지속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 지금은 쳐다보시면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바이오, IT주 중에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쉬어간 종목들 다시 잡고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낫겠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갈 때 같이 가야겠다라는 전략이네요. 자, 이건무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주도주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좀 극심한 섹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IT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죠. 미국에서도 애플 주가부터 해서 IT 종목들 최근에 AMD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섹터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IT 종목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폰, 5G,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밖에 이제 다른 IT 영역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IT 영역에 대한 부분들 더 키우려면은 삼성전자 잘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잘 되려면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갖춰졌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심의 종목 순환매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은 IT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추세가 추세를 만드는 시장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안정적인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성장주를 찾게 됩니다.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5G, 스마트폰 그리고 수소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올 수 있는 성장주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장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할 섹터들 잘 짚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